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내가 한 나의 반박 내용 90마디는 어디로 갔는지 조서에 흔적도 없습니다. 나를 고소한 그 사람의 말은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없는지, 왜 믿어서는 안 되는지 추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진술서 작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곳에 가기 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를 설득할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민감한 질문을 받게 되면 훅 들어오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넋놓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수사기관은 그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속해 있었던 기관의 장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실무자들이 작성한 예상질의 답변을 읽고 외우고 몇 날 며칠 퇴근도 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소나 제보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는 일단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갑이고 여러분은 을입니다. 웬만큼 배포가 있다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근조근 조리 있게 다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전 준비입니다. 떨지 말아야지 하며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황청심환 류의 신경안정제를 먹는 것만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대로 인정할 것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인지,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은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없는지, 왜 믿어서는 안 되는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일까 등등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 정답은 없습니다. 상대방 측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조서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입장이 적혀지고 나면 나중에는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개념상으로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문제는 일단 번복하게 되면 더 이상 내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네 마네 하면서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듣는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럴싸한 전후 맥락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며 왜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강변하기만 하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진술서 작성입니다. 그 진술서에서 고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담아내셔야 합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변호사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시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지인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이후 상황 전개되는 것 보면서 선임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경우 절대 어뢰 위치에 있게 되는 터라 충분하고도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마디를 이야기했는데 조서에는 10마디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한 나의 반박 내용 90마디는 어디로 갔는지 조서에 흔적도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오죽하면 조서를 꾸민다고 하겠습니까? 수사기관은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 위주로 조서에 담는다는 핑계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나중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글씨로 쓰라고 펜을 주기는 합니다. 이때
조사 끝났으니 빨리 마무리하자는 눈빛을 보내는 검사 앞에서 공중으로 날아간 내가 한 90%의 말을 다시 기재하기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은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그 양은 5줄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기도 해서 가급적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해서 5분 만에 조사 읽기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이러쿵저러쿵 따졌다가 미운 털 박힐까봐 조서를 대충 읽고 사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말한 취지대로 기재가 돼 있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조서 열람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속으로 그 권리의식 되게 투철하네 라며 비꼬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것은 그 조서뿐입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진위가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